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점 테스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3점 테스트를 풀어봤는데 이전보다 쉬워요. 이전보다 쉬운데 이게 3점이랑 2점이랑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실 구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 어느 때는 2점이 더 어렵고 어느 때는 3점이 더 쉽고 그러니까 이런 뭐 점수에 연연하기보다 문제 유형이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측면들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당연히 이제 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온도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이게 증기압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특정 온도가 나와야겠죠. 이런 온도가 변하면은 그 온도가 변하면 그것에 따라서 증기압이 변하잖아요. 그 온도에 따라서 그 증기압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다 온도가 어떤 특정 온도로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몰수가 이제 더 많이 녹이면은 이제 증기압이 더 많이 내려가는 거고 이제 조금 순수하면 그 자체가 증기압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 맨날 계속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계속 설명하면 이제 입이 아플 정도죠.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바라볼 때 증기압 내림이네. 그럼 증기압 내림이면 우리 뭘 생각하기로 했어요? 항상 증기압 내림이다. 증기압이 아니고 증기압 내림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돼요? 용 질이 되는 거죠. 기준이 용질이에요. 증기압 내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질에 따라서 지금 증기압이 내림 값이 어떻게 된다? 이게 크면 클수록 용질이 많이 들어있겠구나. 용질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용매 비중에 비해 용질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겠죠. 용매도 다 물로 고정시켜주고 용질도 다 A로 다 고정시켜줬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용매도 한 개, 용질도 한 개. 오히려 앞에 있는 이전보다 더 쉬운 수준이죠. 왜냐면은 용매도 똑같고 용질도 똑같으면 뭐 이런 뭐 다른 걸 비교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몰수나 그런 화학식량이나 이런 걸 다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몰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공식에 넣어서 공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이지만 우리는 요거 풀 때는 이런 이 단원 지금 묽은 용액의 성질 총괄성 풀 때 여기 지금 제가 써놨죠. 총괄성 풀 때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을 썰 때도 40 몰수니까 용질의 몰수니 기준이니까 이러고 분의 요게 있는데 이 상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기압 내림 요게 지금 증기압 내림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 비율일 거다라고 라는 게 딱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니 감이 아니라 이 정도 지금 완성을 푸는 정도면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만약에 문제가 이제 주어진다면 요렇게 있는데 그래 이 표를 보고 그래프로 이제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T도C가 있고 온도가 있고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있고 이제 T도C 온도에서 어떤 증기압력을 가져요. 그럼 이게 증기압력이 뭐 여기 증기압력이 없죠. 그럼 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P 압력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ATM이라고 하겠죠. 증기압력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이런 그림을 다 자주 봤잖아요. 녹이면 어떻게 돼요? 증기압이 녹이는 그 순간 올라가나요? 아니죠. 안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증발되는 걸 막을 거니까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큼 더 넣어줬을 때, 얼마큼 더 넣어줬는데 그거라는 거죠. 얼마큼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보면 결국에는 이 내려가는 이 크기가 이 용질의 몰 분율로 결정이 되겠구나라는 걸 앞에 우리가 이론할 때 여기서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걸 그린 거죠. 지금 이 차이를 얼마큼 내려갈래 이거는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매 빼기 용액의
증기압은 결국 용매에서 용액을 빼면 뭐예요? 용질만 남는 거잖아요. 용질만. 그래서 결국엔 용질의 몰 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이는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델타 P는 용매의 처음의 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초록색 펜을 안 쳤는데 결국에 여기도 중요한 거긴 하죠.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한 거였다. 근데 당연히 문제를 지금 2점짜리 쭉 풀었는데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제가 다시 여기로 온 이유는 그래프 다시 한번 봐보자. 그래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그래프. 그래서 여기로 돌아오면 아마 나중에 제가 또 문제를 이 순수 특강 제가 출제자가 되는 게 가장 뭔가 드라마틱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부하는데. 왜냐면 요걸 보고 만약에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죠. 생각을 못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출제자가 돼서 난 이걸로 문제를 싹 바꾸고 싶다. 난 이걸로 싹 바꾸고 싶어. 그런데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문제를 나 싹 좀 바꿔서 문제를 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내냐면 그래프를 그리겠죠. 어떻게 그래요? 그래프를 그리겠죠. 어떻게 그리겠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프가 3개가 있죠. 그런데 원래 4개죠. 근데 얘가 기준 용매 증기압이라는 건 어떻게 문제에서 줄 거예요. 기준점은 줘야 되니까. 기준을 줘야 되니까. 낚시를 할 거였으면 진짜 나쁜 사람들은 여기다 기준을 주겠죠. 여기다 기준을 주고 그러면 사실 여기다 기준을 줘버리면 그래프를 여기 짝짓기를 지금 할 건데 증기압 내림이 미리 그냥 답을 한번 이거 원래 문제를 풀고 이거를 설명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잠깐 샜어요. 근데 샜는데 어차피 문제는 금방 풀어요. 금방 푸니까 한번 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그냥 답을 대충 써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3이 나오고 답은 여기 2가 나와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이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보면 증기압 내림이 가장 큰 거는 뭐예요? 결국엔 가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예요. 그 다음엔 다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가나다를 그래프로 5개의 보기를 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줬다 해요. 그리고 기준을 제가 양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 위에가 기준이라고 이제 주는 거죠. 위에가 기준일 때 그러면 이제 뭘 줄 필요가 없어요. 뭘 줄 필요가 없냐면 여길 줄 필요가 없죠. 여길 줄 필요가 없고 여기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만 준 상태에서 이 그래프에 맞는 걸 골라라 하는 거죠. 맞는 걸. 그래도 이 숫자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게 높은지, 어떤 게 증기압이 가장 낮은지, 그리고 그 사이에 뭔지. 증기압 내림 순서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가장 많이 내려간 친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에 있어야 돼요. 가가 가장 밑에고 그 다음에 나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가 그 세 번째에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럼 답은 1번이겠죠. 가나다 순서로 가장 많이 내려간 친구 1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 3등일 테니까요. 그래서 다나가 요거를 문제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줬을 때 어떤 그래프는 나다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가나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친구는 낚여서 4번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잠깐 헷갈려서 가장 많이 내려간 게 가장 많이 밑으로 치우친 게 많이 내려간 건데 이걸 잠깐 혼동해서 4번을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보기는 아마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로 시작해서 가로 시작해서 나다, 그 다음에 가로 시작해서 다나, 그 다음에 나로 시작해서 가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만들 수 있잖아요. 보기를 다 여러 개를. 그렇기 때문에 5개의 보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증기압 내림을 그래프와 연결시켜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왔었을 수도 있어요. 나왔을 수도 있는데 뭐 안 나왔으면 저도 지금 몰라요. 저도 안 풀어봐서. 근데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어쨌든 어 내용이 쉬운 만큼 어떤 보여주는 거는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서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까보면 그냥 이거 가장 많이 내려간 거, 몰분율이 가장 큰 거, 용질의 몰분율이 가장 큰 거 순서가 가장 밑에 깔릴 거다. 요로 이 내용이 결국 그래프와 이 표를 연결짓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도 이 표와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라라고 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사실 1번은 뭐 금방 푸는 거죠. 이 몰분율, 용질의 몰분율을 다 이제 쓰면 요거 대 29 더하기 1분의 1은 1이 몇 대 몇? 6대 요거 이렇게 써야죠. 6대 5다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과 같다 하면 내항은 곱하면은 30분의 1 곱하기 6이 되고, 요거는 5x 나누기 48 더하기 x 이렇게 됐으니까 요걸 정리하면 5분의 1, 그러면은 이거 5분의 1 x자로 곱하면 48 더하기 x는 25x가 나와서 24x는 48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2가 나왔던 거예요. 2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y는 금방 그냥 이거 눈으로 보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죠. 왜냐면은 전체가 이건 50이고 얘는 전체가 100이니까 50분의 2가 6이면 100분의 2는 얼마야 했을 때 여기는 y는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1번 문제 푸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 갑자기 그래프가 나오면 당황할 수가 있죠. 갑자기 이 그래프는 뭐지?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래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렇게 그래프를 접할 그 기회? 그러니까 문제 그래프가 나와야 내가 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 그래프가 안 나오고 계속 이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계속 몰분율, 몰랄 농도 이것만 내림 상수, 끓는 점 오름 상수, 어느 점 내림 상수, 이런 것만 계속 하다 보면 무감각해질 수가 있죠. 그래프에 갑자기 근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딱 해버리면 이게 순간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몰분율이 낮은 게 증기압 뭐였다 모르겠다 하다가 이제 순서는 아는 거죠. 어떤 게 이제 가장 1등, 2등, 3등인데 1등, 2등, 3등인 건 알겠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막상 보면은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려가는 게 큰 건가.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까지 해서 1번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한번 이 그래프도 지금 3점짜리 1번의 킥은 요 그래프랑 이렇게 몰란 내림, 용질의 몰분율이랑 연결시켜서 증기한 내림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한번 연결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됐고요. 2번 보면 또 물과 A 수용액의 증기 압력을 온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순수한 물에 대한 지금 이런 순수한 물에 대한 증기 압력이 나와 있죠. 증기 압력. 그러면 여기 온도가 이제 T2는 온도를 안 가르쳐줬어요. T2는 이제 온도를 안 가르쳐줬죠. 근데 우리는 이제 T2의 온도를 대충 알 수 있죠. 왜냐면 거짓으로는 문제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기 압력이 1atm이다. 그러면은 증기 압력이 1atm. 그럼 증기 압력이 1atm이면 뭐예요? 대기압이 지금 1atm에서 끓는 점이 100도씨일 때 외부 압력과 똑같아져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그냥 100도씨라는 거죠. 그냥 여기가 100도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근데 여기 사실 100도씨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 순수한 물에 용지를 A를 넣어주니까 당연히 증기압력은 줄어들 텐데 얼마큼 줄어드냐 이거죠. 근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내림을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순수한 증기압력, 그러니까 용액의 증기압력을 지금 나타내 준 거잖아요. 용액의 증기압력. 그러니까 용액의 증기압력을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이 몰 분율은 용질의 몰 분율이 아니라 용매의 몰 분율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용매의 몰 분율이구나. 그러면은 전체 용액의 몰 분율, 용액의 몰수를 100이라고 생각하면 용매는 지금 얼마가 있는 거예요? 99가 있는 거고, 용질은 얼마큼 있는 거예요? 용질은 1몰만큼 있는 거죠. 1몰, 99몰, 그 다음에 전체가 100몰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기억에서 나오죠. A 수용액에서의 A의 몰 분율은 100분의 1이다. 여기 전체 100만큼 용액에서 용질 1몰이니까 100분의 1몰이 맞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몰이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이 다 맞으니까 기억이 없는 2번, 3번은 당연히 지워지고요. 니은 x가 99분의 100이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온도만 다른 거지 몰수는 똑같은 거죠. 몰수는 그렇죠. 여기 99몰 있는 거고, 여기도 99몰 있는 거고, 여기는 99몰에 용질 1몰, 여기 99몰에 용질 1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x에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100분의 99를 곱해야 되는 거죠. 100분의 99를 곱해서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는 99분의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9분의 100에 100분의 99를 곱하니까 1이 나왔다. 그래서 니은도 정답. 니은도 정답이니까 실제 시험 문장에서는 4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매번 저희가 계속 하는 것처럼 디귿도 확인하죠. 디귿은 어떻게 확인하냐, 100분의 99인데 여기 y는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이거 y 간단하죠. 100분의 99에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100분의 99를 곱해야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수용액에서의 요게 용매의 이제 몰분율이니까 용매의 몰분율만큼 이제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용매의 몰분율을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y는 얼마예요? y는 결국에는 100분의 99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랑 지금 이거랑 비교하래요. 그럼 어떤 게 더 큰지 비교하려면 제곱으로 맞춰주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바꾸면 100분의 98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0분의 98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지금 100의 제곱이니까 아래에도 100을 곱하고 위에도 100을 곱해서 숫자를 맞추면 10,000분의 9,800이 나오고, 지금 이 y보다 이 10,000분의 9,800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99의 제곱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99의 제곱은 여기 100-1의 제곱이니까 뭐 100의 제곱 만 빼기 200 더하기 1 이래버리면 9,801 이렇게 나오네요. 9,801. 그러면은 이거 진짜 미세한 차이로 10,000분의 1 차이로 y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맞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까지 풀어봤고요. 지금 3점 테스트에서는 지금 여기 증기압 내림에 대한 문제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에 증기압 내림이 아니라 그냥 증기압 용액의 증기압에 대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얘는 증기압 내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3번으로 가보면 3번에서도 지금 증기압 내용이 나오네요. 증기압 내용.
증기압 내용이 나오는데 순수한 물과 X 고체 중 하나이다. 순수한 물과 X 수용액에 대한 실험이다. 결국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예요? 결국 2번과 똑같죠? 2번 문제랑 똑같아요. 2번에도 지금 순수한 물이랑 여기 A 수용액이었는데 2번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2번이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증기압 물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분자량은 18이다. 물에 대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T도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462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T도인데 지금 T도인데 여기 지금 462 mmHg의 압력을 가지고 있구나. 뭐가 물의 증기압력이 아까는 1atm이었으니까 이렇게 760 썼던 거고 그게 이제 100도씨라고 말했던 거고요. 아까 2번에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내용은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요 상황인데 분명히 녹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이면 내려간다고요. 녹이면 내려간다고요. 더 녹이면 더 내려간다고요. 그거 지금 이 그래프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얼마에 360에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줬으니까 그냥 그램을 몰로 봐버리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몰 분율로 풀어야 돼요. 몰 분율로 증기압 내림은 아니면 용액의 증기압은 몰 분율이니까 20이 들어가 있을 거고 몰수가 비커에 X가 60g을 모두 녹여 수용액 1을 만들었다. 수용액 1을 만들었어요. 이 무조건 작아야 되죠. 462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요. 높을 수가 없어요. 용액을 만들었으니까. 용액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얼만큼 줄어들었느냐인 거죠. 얼만큼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20 몰수 지금 이건 용액이죠. 용액. 그래서 이제 물에 이제 요거 몰수를 써주고 60g을 넣었는데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몇 몰인지. 그래서 그냥 몇 몰인지 모르니까 물음표를 하시던지 아니면 X몰이라고 놓고 근데 용액에서 지금 증기압이잖아요. 증기압이니까 여기다가 X를 넣어주면 안 되고 뭘 넣어줘야 돼요? 20을 넣어줘야 되죠. 왜냐면 증기압이니까. 근데 이거 곱하기 462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44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미지수 하나씩 하나니까 그냥 풀 수 있죠.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 지금 20으로 나눠주고 그럼 이게 22가 나오네요. 22. 근데 22가 나온 상태에서 요 분모를 곱해주면 다시 440 더하기 22x가 나오고 요거를 462라고 같다고 하면 22는 이제 22x가 나와서 x는 1이 나오죠. x 1몰이라는 건 60g을 넣어줬는데 1몰이야? 그러면 x의 화학식량은 얼마야? 60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으니까 2번 4번 지워지고 우리는 만약에 이제 찍는다면 1, 3, 5 중에 찍어야 된다.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런 문제는 딱 시작만 봐도 알겠죠. 이 문제는 못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그램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냥 숫자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만 알고 있으면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0g을 더 넣어준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푸시냐면 60g을 더 넣어줘. 그런데 60분의 18 하면은 어때요?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2로 나누면 9고 30이고 3 남고 10 내죠. 그러면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3.3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소수점이 나오네. 그러면 소수점이 나오면 이게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23.33 더하기 1분의 23.333 곱하기 462가 요 두 번째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소수점이 들어간 이 지금 24.3233이 되겠죠? 이 소수점이 들어간 이
컨디션, 이 컨디션을 과연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 그렇죠. 딱 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당연한 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물이라고 가정하기보단 사실 60g을 줬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용질일 가능성이 좀 높겠는 걸, 용질일 가능성이 좀 높겠는 걸 딱 보세요. 다는 딱 정확하게 물 이만큼을 넣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0 넣었으면 이게 뭔가 고체를 넣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그냥 고체라고 가정을 하고 니은을 맞다라고 한 다음에 고체니까 2몰 들어갔겠네. 2몰 들어갔으니까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쓰겠죠. 462는 얼마가 나온다? 아까 요거 462 나누기 22에서 20 하면 440, 20이 떨어지니까 21. 그러면 20 곱하기 21은 420. 딱 떨어지죠. 420이. 그러면은 검사가 된 거죠. 검사가 됐다. x는 요 x 기억 x는 뭐다? 물 아니면 x를 했는데 이거 물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난 고체라고 하고서는 시작한다. 고체라고 시작해서 문제 푸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 420. 그럼 니은은 정답. 그러면은 기억은 정답이 아니야. 1번은 정답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3번 아니면 5번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것도 그냥 시간 바로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푸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다 넣었던 거에 추가하고 넣었던 거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다 끌고 와야 돼요. 다 끌고 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디귿보기 지금 푸는 거예요. 용질이 2몰인 거고 지금 20몰이 들어있는 물에 얼마를 더하는 거예요? 11몰을 더 더하는 거죠. 그럼 31몰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31몰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요? 462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33 나누기 462 해서 1 그럼 33 1 3 2 이렇게 하면 숫자가 덜어 보이지만 4 곱하면 4 32 4 32 해서 딱 맞아 떨어지죠. 14다. 14. 요렇게 계산한 게 14니까 14 곱하기 31. 여기는 14 곱하기 31이 x일 것이다. 310, 그 다음에 124, 434가 x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마지막에 답은 5번으로 찍고 이제 요 3번은 마무리가 됩니다. 요것도 사실 뭐 어렵지는 않았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전 3점짜리 풀면서 이전보다 뭐 많이 이전보다 2점짜리 문제들보다 어렵진 않은데 2점이랑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제가 아까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4점보다 어려운 3점이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깔끔하게 풀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1번에서 말했던 이 그래프에 대한 그런 감 있잖아요. 이 그래프에 대한 감. 그럼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쓸 수 있겠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 그래프 문제로. 왜냐면 이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주면 결국에는 1번은 지금 이거 440, 2번은 420, 3번은 434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등수 뭐야? 등수. 그럼 얘가 1등, 증기압 1등. 얘가 3번이 2등, 2번이 3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아니라 이거 문제 그대로 주고 여기도 그냥 x를 알려줘요. x를 알려주고 여기도 x라고 알려줘 버린다면 뭐 420 계산할 수 있죠. x라고 알려주면 420이 나오잖아요. 계산을 한다면. 왜냐면 2몰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2몰 들어가고 20 있었고 계산하면 420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420 알 수 있고 440 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해서 물 첨가한 거.
요 문제 자체로도 요거 문제 요만큼만 요거 x를 준다는 가정하에서 요렇게만 써주고 가나다라 1번, 2번, 3번 짝짓기 해라 했을 때 짝짓기 하면 얘가 1번, 내가 그 다음에 얘가 3번, 얘가 2번 이렇게 짝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문제를 주고 그래프 이렇게 던져줘 그래프가 막 5개가 막 있으면 이거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를 막 말했는데 올해 수능에 나오면은 좀 아니면은 올해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 짝짓는 문제가 나오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다른 강사분들 문제집에는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제가 뭐 돈 주고선 강의를 들은 다음에 문제를 사서 푸진 않으니까 어쨌든 요 정도까지 다 3번까지 또 하고 왜냐면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런 말로 증기압력을 나타내는 문제들은 다 이제 이런 그래프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 분의 이제 선택 아닐까 싶고 어쨌든 이렇게 5번 3번 답 5번인 거 체크했습니다. 네. 이제 4점짜리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4점이 아니라 이제 4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끝을 낼게요. 문제는 이제 다 들어있죠. 용매, 그다음에 용질 주어지고 서로 다른 종류 요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같은 용매, 같은 용질로 문제를 내면 아마 좀 복잡하게 문제를 내실 가능성이 크고 이 4번도 지금 다른 용매, 다른 종류의 용매, 다른 종류의 용질을 이렇게 주면서 문제를 이제 복잡하게 냈으니까 요 정도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면 1ATM에서 용액의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화학식량은 요렇다. 그러면 화학식량을 요렇다라고 보여줬으니까 A의 화학식량이 B의 화학식량의 3배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어느 점 내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점 내림이라는 거는 어느 점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일 것이다. 그러면 이 어느 점 내림 상수는 용매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 몰랄 농도는 정에 의해서 용매의 질량분의 이제 용질의 몰수 이렇게 이제 정의를 쓰면 이렇게 이제 요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날 텐데 항상 문제 풀 때 기준을 하나 잡잖아요. 저는 가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주신 분이 아주 친절하게 질량은 다 100으로 통일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다 100이다. 질량이 다 100이면 어떤 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거예요. 용매의 질량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다 이제 얘는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용질의 몰수랑 용매의 종류만 신경 써서 어느 점 내림 값을 판단하면 되겠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판단을 했을 때 질량 A 그리고 EA 그리고 지금 용매의 종류는 다르지만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용매의 종류랑 지금 종류는 KF 용질의 몰수는 M 요거에만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 보는 거죠. 용질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2배면 몰수 차이도 몇 배다? 2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몰수를 여기를 X라고 놓는다고 하면 여긴 자연스럽게 EX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X 기준을 잡은 거에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점 내림 상수 K 이제 F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별이라고 하나 놓을게요. 별 기준이니까 X가 기준이니까 그냥 별이라고 놨어요. 그럼 이 어느 점 내림 K라는 값은 별 곱하기 X 값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럼 밑에 나는 얼마예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2X가 4K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물음표가 얼마라는 거예요? 물음표는 2별이겠다라는 게 나오죠. 물음표가 2별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 y는 어느 점 내린 상수가 2별이에요 라고 할 수 있고 다도 2별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 6k는 2별 곱하기 얼마를 해줬어야 6k가 나오냐? 그럼 다에서는 3x라는 거죠. 그래서 b는
얼마의 영향을 끼치냐? 용질의 몰수가 3x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B값, A값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화학식량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계산하기 전에 기억 보기에 몰랄 내림 상수 어느 점 내림 상수, 이제 몰랄 내림 상수 이거 얼마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서 봤죠? x는 별이었고 y는 이별이었으니까 요건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나와야지 정상이어서 기억은 다 지워지고 답은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그럼 니은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가 지금 질량의 분자 화학식량이 3K라고 했잖아요. 여기 위에서 저희가 3K. 요게 X니까 그럼 B는 B분의 K 화학식량 나눠주고 요게 3X다. 그럼 A라는 것은 몇 그램이냐? 3K Xg이 나오고 B라는 것은 3X Kg이 나와서 결국 3XK, 3XK 똑같으니까 이건 같다. 그럼 결국엔 A, B는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돼서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만 문제를 풀면 되죠. 디귿은 200g에 B4B g을 녹인 용액의 어느 점 내림은 3K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아, 사비 기준을 지금 이때는 기준을 가장 바꾸기 쉬운 걸 접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접하기 쉬운 거. 그럼 나는 다를 지금 보니까 다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B가 나온 게 용질 B가 나온 게 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겠다 하면 얘를 4로 바꾸면 몇 x가 돼요? 몰수가 12x만큼 되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 게임 끝내려면 몇 내림 상수가 지금 곱하기 12x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가 지금 3K래요. 3K. 3K이면 지금 이거 이제 별이 지금 얼마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별이 엄청 이제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작아져. 근데 별이 작아질 수 있어요? 아니요, 별은 못 작아져요. 별은 이미 용매의 종류가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별은 X인 거기 때문에 X별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요 X가 그냥 별이잖아요. X는 그냥 어느 점 여기 몰랄 내림상수 아까 내림상수가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 들어간 거예요. 여기 용매의 종류 여기가 상수가 별. 그러면 지금 용질의 몰수 끝났고 용매의 종류 끝났고 그럼 용매의 질량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 거다. 근데 줄어드는데 3K만큼 줄어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눈만 뜨면 이제 답은 보이죠. 200g이라고 했고 여긴 100g이 기준이니까 결국에는 얼마만큼만 이제 줄어들까요? 용질의 질량이 100이었다가 200이 됐어요. 그러면은 몇 배 줄어든 거예요? 2배 이제 많아진 건데 분모의 2배 많아진 거니까 2분의 1배 줄어든 거죠. 그래서 결국엔 2분의 1배 줄어든 얼마가 나와야 돼요? 6별 x가 나와야 되죠. 6별 x니까 아까 우리가 별 x가 k라고 했으니까 6별 x는 6k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틀린 거죠. 요거 답을 맞게 해주시려면 어딜 고쳐야 돼요? 여길 6K라고 고치던가 여길 6K라고 고치던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이 답을 난 디귿을 맞게 해주고 싶어요. 난 디귿을 맞게 해서 답을 5번으로 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400g으로 해서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게 만들던가 4분의 1이면은 3K가 되죠. 그러니까 400g으로 만들고 나머지 다 똑같이 하면 3K 정답. 이걸 다 똑같이 만들고 6K에도 정답. 또 여기도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여기도 바꿀 수 있죠. 여기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기는 아까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했으니까 여기가 3K가 되려면 요 친구가 6이 되면 되겠죠. 아까 12가 아니라
여기가 12가 아니라 6이 되려면 그러면은 딱 2배만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4b가 아니라 2b. 그래서 내 4b가 아니라 2b로 했다면 6x가 돼서 6x 여기가 6x가 돼서 용매가 2분의 1이랑 된 게 점점점점 돼가지고 답이 3K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이 보기를 틀리게 내고 싶었던 거예요. 틀리게. 왜냐? 맞게 내고 싶었으면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요거 400으로 고쳐도 되고 요거 2로 고쳐도 되고 요걸 6이라고 고쳐도 답인데 그 많은 이제 답들 중에 나는 이거 다 맞게 안 하고 어떻게든 틀리게 내고 싶어서 이제 여기를 3K라고 하신 거죠. 원래 6K여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 1번, 2번, 3번, 4번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 조건을 건드리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봤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문제를 내는 스타일 또한 답이 2인데 2분의 1이다. 이것도 너무 이제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나오면 내가 틀렸나? 한번 다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는 것 때문에라도 좀 요렇게 이제 아예 숫자를 다르게 주시거나 만약에 뭐 답이 여기 2인데 뭐 답이 원래 계산하니까 2분의 1이잖아요. 아예 3이라고 주시거나 이러면 속이 편한데 갑자기 뭐 2분의 1이 정답인데 2라고 주시면은 내가 어디서 계산을 틀렸나? 이게 이별 별 아닐까? 뭐 이런 게 또 혼돈된단 말이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계산을 믿고 이건 2분의 1이야 딱 쳐낼 수 있는 딱 그것에 이제 실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점점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워질수록 공부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매번 열심히 이거 해서 빨리 이제 업로드 해야 이번 연도에 이제 화학 1, 화학 2 이제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좀 더 빨리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풀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묽은 용액의 성질 3점 테스트 1, 2, 3번, 1, 2, 3, 4번을 같이 풀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